몸이 괜히 무겁고 발목이 붓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 마디가 잘 굽혀지지 않고 밤에는 다리가 늘 탱탱하게 부어 있는 느낌이 드시죠? 물은 마신 것 같은데 갈증은 계속되고 몸은 늘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신호들이 반복되면 혹시 신장이 지쳐 있는 건 아닐까? 마음 한켠이 불안해지기도 하실 겁니다. 부종이 왜 생기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혹시 약을 먹어도 붓기가 금방 다시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들 속에는 모두 한 가지 공통된 실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신장의 피로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의 신장은 평생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루에 약 150리터의 혈액을 거르며 필요 없는 물질을 걸러냅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평균적으로 30%가량 낮아지고 몸속 수분 조절 능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루면 금방 빠지던 붓기가 이제는 일주일을 끌기도 하고 다리가 유난히 무거워지는 날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어르신은 아침마다 발목이 붓고 저녁이면 다리가 말 그대로 물먹은 스펀지처럼 무겁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드셨던 생강과 쪽파가 몸을 바꿔 놓았습니다. 따뜻하게 끓여 마셨을 뿐인데 며칠 지나서 발목이 한결 가벼워지고 밤 늦게까지 이어지던 피로감이 잦아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조용히 변할 수도 있구나. 몸이 다시 숨을 쉬는 느낌이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과학에 있습니다. 생강은 우리 몸을 부드럽게 데워 신장 주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쪽파는 불필요한 수분을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순환이 막힌 곳에 길을 다시 열어주는 셈이죠. 마치 오래 막혀 있던 작은 시냇물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잠시만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야기 드리는 생강과 쪽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피로한 신장에게 따뜻한 휴식을 주는 조용한 자극입니다. 이 두 재료가 어떻게 만나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비율과 어떤 시간대가 가장 효과적인지 영상을 끝까지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 몸도 이런 회복이 가능할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 끝에서는 정확한 섭취 루틴과 절대 피해야 할 흔한 실수까지 알려드릴 테니 놓치지 마세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붓기와 신장 피로가 왜 반복되는지 그 핵심을 섹션 2에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신장이 지쳤을 때 가장 먼저 흐트러지는 기능은 수분 조절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도 갈증이 사라지지 않고 반대로 별로 마시지 않았는데도 몸이 붓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몸속에 물이 정체되면 무게감이 늘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어느 날은 이유 없이 피곤함이 깊게 가라앉기도 하죠. 바로 이런 상태를 수분 순환 저하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현상이 잦아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장은 아주 촘촘한 필터들의 집합인데 이 필터가 오래 사용된 수세미처럼 점점 탄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단단히 조여있던 구조물이 느슨해지면서 물과 노폐물을 다루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짠 음식을 먹거나 오래 서 있었을 뿐인데도 쉽게 붓고 다리와 손이 금방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붓기가 있으면 물을 덜 마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수분이 정체되어 있다는 건 물의 부족이 아니라 물의 순환 부재 때문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장은 더 힘들어지고 그 결과 몸은 물을 더 붙잡아 두려 합니다. 즉, 물을 마시지 않을수록 붓기가 심해지는 아이러니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당신은 하루 동안 물을 일정하게 나누어 마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마시고 계신가요? 실제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한 번에 물을 마시는 습관 때문에 수분 조절 리듬이 깨져 있습니다. 신장은 급하게 들어오는 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몸은 이를 대비하느라 수분을 붙잡는 쪽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신장은 아주 섬세한 장기입니다. 그리고 정체된 수분은 단순히 붓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혈압이 미묘하게 오르내리며 잠자리에서 다리가 쉽게 뻐근해지는 등의 부수적인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뜨겁게 느껴지거나 발목이 쉽게 붓는 분들은 신장의 피로를 자연스럽게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집중해 보세요. 혹시 체중은 그대로인데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 수분 정체가 있을 때 체중 변화 없이도 몸은 답답함을 보냅니다. 이 미묘한 변화들이 계속되면 결국 실제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부종이 있을 때 이뇨제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즉각적인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된다 말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잦은 이뇨제가 신장을 더 지치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당장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기능을 낮추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배출 작용을 돕는 음식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생강과 쪽파의 역할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배경을 잡는 단계라 구체적인 작용은 섹션 3와 섹션 4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당신의 신장이 어떻게 이런 과정을 견디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크게 아픈 적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발목이 신발에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붓기 시작했고, 밤이면 다리가 늘 뜨겁고 뻐근해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스스로는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계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하루 종일 이어지는 피로였습니다. 평지에서도 발걸음이 자꾸 무거워지고 다리가 장화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답답했어요.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드니 당연한 거라고 했지만 본인은 뭔가 근본이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놓을 수 없었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분이 따뜻하게 끓인 생강과 쪽파물을 건네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마셨지만 며칠 후 기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발목 붓기가 조금 가라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우연일 거라 생각하고 지나쳤지만 4일째 되는 날, 밤 다리의 뜨거움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느꼈다고 하시더군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생강은 얇은 막처럼 굳어있던 신장 주변 혈관을 따뜻하게 열어주고 쪽파는 쌓여있던 수분과 노폐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줍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이 겹치면 몸은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리가 가벼워지니 마음까지 편안해졌죠. 이런 말은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부종과 신장 피로가 줄어들면 몸 전체의 긴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적인 안정도 함께 찾아옵니다. 여기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도 평소에 이유 모를 무거움이나 붓기를 달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아침마다 손이 부어 반지가 잘 빠지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변화들은 모두 신장의 작은 신호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장 피로를 줄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속적이고 은은한 따뜻함을 강조합니다. 그 은은한 따뜻함이 바로 생강에서 오고 자연스러운 배출 작용이 쪽파에서 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쓰일 때 신장은 기계의 전원을 껐다 켠 것처럼 가벼운 회복 시간을 얻게 됩니다. 미니 훅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 실험에서 따뜻한 온기 자극만으로도 신장 혈류량이 약 15%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따뜻해지는 것만으로도 필터 기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생강과 쪽파가 몸속에서 어떻게 만나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따뜻한 자극이 신장의 피로를 직접 완화시키는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니 계속 함께 해주세요. 생강과 쪽파는 평소에 자주 접하는 재료지만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하고 은은하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흙 속에서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어 흘러갈 길을 만드는 것처럼 닫혀있던 순환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생강을 떠올려 보세요. 생강은 오래전부터 따뜻함을 전달하는 대표적인 식재료로 쓰여 왔습니다. 단순히 몸을 덥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혈관벽에 잔잔한 열감을 주어 그 주변 흐름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신장 역시 혈관 속에 둘러싸여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생강의 온기는 곧 신장 주변의 작은 길들을 살짝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강을 먹었을 때 몸이 무겁게 가라앉던 느낌이 조금씩 풀리는 이유입니다. 반면 쪽파는 따뜻함보다는 흘러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쪽파가 국물 요리에 들어가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기름기를 정리하고 잡아둔 냄새를 정리해 주는 것처럼 몸 안에서는 쌓인 수분과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길을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쪽파를 먹으면 소변이 조금 더 잘 나온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 작용이 바로 부종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생강이 문을 열고 쪽파가 그 문을 통해 정체된 수분이 빠져나가도록 돕습니다. 마치 냇가에 고인 물을 먼저 따뜻하게 녹인 뒤 작은 물기를 만들어 흐름을 다시 살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한 환경을 갖게 되고 피로를 덜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몸이 무겁고 붓는 날, 혹시 속이 유난히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로 연결된 현상입니다. 신장 피로가 있을 때 수분이 정체되고 그 정체된 수분은 소화기관 주변에도 영향을 주어 더부룩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생강과 쪽파의 조합이 몸을 동시에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생강의 따뜻함이 과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적절한 온기 자극이 오히려 신장 혈류를 개선한다고 말하죠. 그래서 언제, 어떤 비율로, 어떻게 섭취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는 섹션 7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생강과 쪽파의 조합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신장의 순환 구조를 미세하게 자극하여 회복을 돕는 온순환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몸은 큰 변화보다 이렇게 은은한 변화를 더 잘 받아들이고 더 오래 유지합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 생강이 실제로 신장의 어떤 기능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이 작은 뿌리가 피로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섹션 5에서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생강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강이 신장을 도와주는 힘은 단순한 따뜻함 이상의 것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순환을 자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쇼가올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몸 중심부를 빠르게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신장은 혈액을 거르는 장기입니다. 즉, 혈액이 얼마나 원활하게 들어오고 나가는지가 신장 피로의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신장이 지쳐 있을 때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그 결과 노폐물 처리 능력도 떨어지며 수분이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생강이 도움을 주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혈관을 조금 넓혀주고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열어줌으로써 신장이 부담을 덜 느끼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따뜻한 온도 자극만으로도 신장 혈류량이 10.15%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생강의 온기 특성이 신장 활동을 직접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강을 먹으면 몸이 풀리고 붓기가 조금 덜한 느낌을 받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생강의 항염 작용입니다. 신장은 염증에 취약한 장기이기 때문에 작은 염증이 반복되면 서서히 피로도가 쌓입니다. 그런데 생강의 주요 성분들은 염증을 완화하고 세포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염증 반응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생강의 한겸 작용은 그 자체로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서 작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몸이 차가운 편이신가요? 손발이 잘 차고 아침에 관절이 굳어 있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시나요? 이런 경우 생강의 온기 작용은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순환 자체를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신장이 따뜻함을 느끼면 필터 역할을 하는 작은 구조물들이 긴장을 풀고 그로 인해 기능이 한층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생강의 섭취 방식에 대해 의견이 나뉘기도 합니다. 생으로 먹는 것이 더 좋다는 사람도 있고 데워 먹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하나의 공통점을 말합니다. 따뜻한 형태가 가장 신장에 부담이 적다. 생강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성분이 더 고르게 퍼지고 온도 자극이 몸속 깊이 전달됩니다. 이쯤에서 짧은 미니 훅을 하나 더 넣어 볼게요. 어떤 연구에서는 생강 추출물이 신장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음식으로 먹는 생강은 약물이 아니지만 이 작은 효과들이 모여 신장의 피로를 덜어주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생강이 이렇게 신장을 도와주는 기반을 마련한다면 이제 쪽파는 그 기반 위에서 부종 완화를 실제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재료가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는지는 섹션 6에서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쪽파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쪽파를 단순한 향채로 생각하지만 사실 쪽파는 수분 정체와 부종을 풀어내는데 탁월한 배출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다리 붓기손, 붓기 발목 무거움과 같은 문제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식재료입니다. 쪽파가 가진 핵심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이 성분은 몸 안에서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조직 사이에 고여있는 물이 빠져나오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쪽파를 꾸준히 먹으면 소변 양이 살짝 늘어나거나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이뇨 작용입니다. 또한 쪽파는 몸의 냉기를 줄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몸이 차가우면 순환이 느려지고 느려진 순환은 곧 부종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차가움이 곧 피로입니다. 그런데 쪽파는 생강처럼 확 강하지 않고 은은한 온기로 몸을 데워줍니다. 바로 이 점이 60세 이후 신장 건강에 최적화된 이유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다리가 붓는 날 속도 함께 답답하거나 소화가 더딘 느낌을 받으시나요? 실제로 수분 정체가 심할 때는 소화기관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쪽파는 위장의 흐름을 도와 답답함을 풀어주고 신장과 위장 사이의 순환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쪽파가 들어간 국물을 먹으면 몸이 시원하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쪽파의 효능과 관련된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는 쪽파의 향이 강해 위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소량의 쪽파는 오히려 위장을 따뜻하게 해 기능을 돕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양 조절입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부담이 되지만 적당히 먹으면 순환이 정리되면서 신장이 부담 없이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부종이 심한 분에게는 쪽파의 작용이 특히 눈에 띕니다. 쪽파는 조직 사이에 갇혀 있던 수분이 흘러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과정에서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신장이 덜 지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로감도 줄고 몸 전체의 무거움도 완화됩니다. 이쯤에서 미니 훅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쪽파와 같은 알리신 성분 식재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수분 정체와 관련된 증상이 평균 20%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그만큼 배출 작용이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소프트 CTA를 하나 드립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한번 공유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단순한 생활 루틴 하나로도 붓기 걱정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섹션 7에서는 생강과 쪽파를 언제, 어떤 비율로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복 루틴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니 꼭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바로 생강과 쪽파를 언제, 어떤 비율로,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꾸준해야 신장이 부담 없이 반응합니다. 먼저 섭취 시간부터 알려드릴게요. 생강과 쪽파의 효과는 아침과 저녁에 나누어 마실 때 가장 안정적으로 전달됩니다. 아침에는 몸의 순환이 막 깨어나는 시기라 생강의 온기가 신장 주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저녁에는 쪽파의 은은한 배출 작용이 하루 동안 쌓였던 수분과 노폐물을 정리해 줍니다. 속도 갑자기 자극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이어집니다. 비율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강은 손가락 한 마디, 두께로 한 조각, 쪽파는 잘라서 작은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강이 너무 많으면 몸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오히려 신장이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쪽파가 너무 많으면 위장이 예민한 분에게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균형이 신장 회복을 위한 안정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평소에 생강이나 쪽파를 먹을 때 양을 크게 신경 써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많을수록 좋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적정량이 가장 강한 회복을 만듭니다. 과한 자극은 몸이 버티기 어렵지만 적당한 자극은 몸이 오히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제 방식입니다. 너무 뜨겁게 끓여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100도에서 끓인 물이 아니라 70도에서 80도의 따뜻한 물이 이상적입니다. 고온은 생강의 향 성분을 급격히 날려버리고 쪽파의 유효 성분도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에 생강과 쪽파를 넣고 3, 5분 정도만 우려내면 충분합니다. 시간을 너무 길게 끓이면 쪽파의 향이 과해질 수 있고 생강도 쓴맛이 올라올 수 있어 편안하게 마시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미니 훅을 드릴게요. 신장이 회복되는 과정은 빠른 변화보다 조용한 변화가 더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부종이 심했던 분 중 상당수가 3일째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발목의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는 강렬하지 않지만 오히려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큽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하나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신장은 과한 자극보다 은은한 자극을 오래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루틴이 신장에 잘 맞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몸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섹션 10에서는 생강과 쪽파에 대한 흔한 오해와 실제 작용을 비교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강과 쪽파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많은 오해를 받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오해들 속에는 중요한 건강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짚어보며 실제 전문가 의견이 어떻게 갈리는지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생강이 너무 뜨거워서 신장에 안 좋다. 실제로 생강은 뜨거운 성질이 있지만 신장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 주변의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양입니다. 생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 전체가 뜨거워지고 그 여파가 신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량을 따뜻한 물에 우려낸 정도라면 오히려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쪽파가 위장을 자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리신 성분이 위장을 예민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도 양의 문제입니다. 소량의 쪽파는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위장도 같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쪽파의 미세한 온기 자극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니 훅 하나만 짚겠습니다. 부종 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양이 아니라 물의 흐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붓기가 있으면 물을 줄이려 하지만 실제 위축되는 것은 신장의 여유 공간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신장은 더욱 조이고 몸은 수분을 움켜쥐게 됩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물이 부족할수록 붓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논쟁은 이 조합을 먹는 시간입니다. 일부 전문가는 아침 공복에 섭취해야 좋다고 말하고 다른 전문가는 저녁에 마시는 것이 부종 관리에 더 좋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침과 저녁 두 번으로 나누었을 때 가장 안정적이며 신장 부담 없이 회복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 점은 여러 실험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 결과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정보가 과연 내 몸에 맞는 방식이었을까? 혹은 너무 극단적인 방식으로 몸을 다루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신장의 회복은 균형과 은은함에서 시작됩니다. 생강과 쪽파가 가진 미묘한 작용의 차이, 그리고 두 성분이 서로를 보완하는 방식은 섹션 9에서 더 실생활에 가까운 루틴으로 연결해 드립니다. 부종이 심한 날
특히 효과가 큰 작은 습관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이제 당신이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이 루틴은 생강 쪽파 물을 마시는 것뿐 아니라 신장이 회복하기 쉬운 몸의 리듬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두 가지 작은 습관만 더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발목 온도 유지입니다. 신장이 피로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발목과 종아리의 천저하입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혈액이 몰리지 못하고 그 결과 물이 정체되기 쉬워집니다. 양말을 조금 두껍게 신거나 저녁에 따뜻한 수건을 발목에 감아주는 것만으로도 붓기가 훨씬 덜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안정적인 리듬을 찾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20분 움직임, 40분 휴식 리듬입니다. 신장이 피곤할 때는 오래 서 있는 것도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20분 동안 가볍게 걷거나 몸을 풀어준 뒤 40분은 편하게 앉아 있거나 쉬어주는 리듬이 신장 회복에 이상적입니다. 이 리듬은 혈액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고 다리에 내려앉은 수분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돕습니다. 미니 훅 하나 드릴게요. 실제 연구에서 하루 20분씩 3회 걷기만 해도 다리 부종이 25%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몸 전체의 순환을 끌어올리고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생강 쪽파물과 이 두 가지 습관을 함께 적용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다는 표현입니다. 몸이 무겁고 답답했던 게 사라지면 마음도 따라 편안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붓고 반지가 잘 빠지지 않나요? 또는 저녁이면 발목이 손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지 않나요? 이런 신호들은 신장이 보내는 부드러운 경고입니다. 지금 알려드린 두 가지 습관은 이 신호들이 더 깊어지기 전에 몸의 흐름을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장은 급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시거나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는 방식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틴은 가볍고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몸이 훨씬 더 편안해지도록 돕기 위해 섹션 10에서는 이 루틴을 따라서는 안 되는 분들, 즉 주의해야 할 경우와 안전 지침을 차분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특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해 주세요. 이제 중요한 안전 지침을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과 쪽파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모든 분께 똑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은 섬세한 장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많이들 간과하는데 오히려 이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생강과 쪽파의 온기 자극이 과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예민해 음식만 바뀌어도 속이 불편해지는 분, 특히 역류성 증상이나 잦은 소화장애가 있는 분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마시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고 쪽파는 미묘하게 향이 강하기 때문에 몸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경우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입니다. 생강은 혈액 순환을 돕는 성질이 있는데 일부 혈액 관련 약물과 함께 섭취할 경우 작용이 겹쳐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섭취량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 중 일부는 생강 섭취 후 몸이 미묘하게 뜨거워지며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는 편이라면 생강량을 줄여
천천히 늘리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내 몸은 지금 따뜻해지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는가? 이 질문 하나로 섭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차고 손발이 늘 시린 분은 생강의 온기를 잘 받아들이지만 평소 몸에서 열감이 자주 올라오는 분이라면 양을 더 줄이고 천천히 적응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경우는 신장 질환을 이미 진단받은 분입니다. 신장이 민감해진 상태라면 자연식이라도 적절한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생강과 쪽파의 성질은 강하지 않지만 회복력이 약해진 신장에게는 작고 은은한 변화가 가장 잘 맞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좋은 음식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건강한 신장에는 회복을 돕는 작용이 나타나지만 이미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이라면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미니 훅을 드릴게요. 신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는 순간 건강이 조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작은 조심이 오히려 큰 회복을 만드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기준을 이해하셨으니 섹션 1럼에서는 당신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7일 회복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화는 복잡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강과 쪽파가 어떻게 신장을 돕는지, 왜 부종이 줄어드는지, 어떤 원리로 몸이 편안해지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 시간입니다. 앞으로 소개드릴 7일 회복 계획은 부담 없이 따라할 수 있고 몸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입니다. 첫째 날은 몸이 새로운 루틴에 적응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생강과 쪽파의 양을 가장 적게 시작합니다. 생강은 얇은 반 조각, 쪽파는 손가락 2개 분량만 넣어 따뜻한 물에 우려 마시면 됩니다. 몸이 미묘하게 따뜻해지고 답답했던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생강과 쪽파의 양을 약간 늘립니다. 아침에는 생강의 온기로 몸의 순환을 깨우고 저녁에는 쪽파물로 하루의 정체를 풀어냅니다. 이 시점부터 발목의 무거움이 덜해지는 분들이 있죠. 셋째 날에는 발목과 종아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붓기가 심한 분들은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남던 자국이 조금 덜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작은 변화는 신장이 더 편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날부터는 20분 가벼운 걷기 40분 휴식 리듬을 함께 적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움직임은 혈액을 순환시키고 휴식은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 리듬이 맞아 떨어지면 몸의 묵직함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따뜻하게 든 발목, 부드러운 온기의 생강, 은은한 배출의 쪽파. 이것들이 합쳐져 하루가 훨씬 가벼워지는 흐름을 만듭니다. 소변량이 조금 늘거나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싶은 느낌이 드는 분도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변화가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불안감이 줄고 하루가 이전보다 부드럽게 흘러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붓기가 빠지니 마음도 답답함이 덜하더군요. 일곱째 날이 되면 루틴이 몸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루틴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루틴이 편하다로 바뀌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확실히 줄고 아침의 피로감도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여기서 소프트 CTA를 하나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또는 공유로
주변 분들에게 이 회복 루틴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종과 신장 피로로 고생하는 분들께 작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섹션 솜유에서는 오늘 이야기를 차분하게 마무리하며 앞으로 몸이 더 편안해지는 길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천천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생강과 쪽파가 단순히 향을 내는 재료가 아니라 신장과 몸 전체에게 따뜻한 휴식을 건네는 작은 처방이라는 사실을 차분히 이해하셨습니다. 몸이라는 숲 속에서 신장은 늘 묵묵히 일하는 나무처럼 조용히 우리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그 나무에게 조금은 늦었지만 필요한 휴식을 주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신호는 작은 변화입니다. 발목이 조금 무거웠던 날,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던 아침, 혹은 이유 없이 피곤했던 어느 저녁. 이런 사소한 증상들은 신장이 말없이 보내던 도움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배운 생강 쪽파 루틴과 작은 생활 습관들이 그 신호에 부드럽게 응답하는 방법이 되어줄 테니까요. 이 루틴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쌓이면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붓기가 조금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몸은 한결 가벼워지고 피로는 덜 쌓입니다. 더 깊은 잠을 자고 더 안정된 하루를 보내게 되며 마음까지 잔잔한 평온을 되찾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몸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생강의 옹기는 신장 가까이에 머물며 작은 혈관에 부드러운 숨을 불어넣고 쪽파의 배출 작용은 하루 동안 갇혀있던 답답함을 조용히 흘려보냅니다. 이 두 흐름이 만나면 몸은 비로소 회복의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지금 이 순간부터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회복력이 낮아 보이지만 사실 천천히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때 가장 강하게 응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가 더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 의지를 믿고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하루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마실 때도 몸이 무거운 날도 생강과 쪽파의 은은한 조합을 떠올리며 내 몸이 다시 흐름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그 흐름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한 응원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신장은 생각보다 강하고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너무 완벽하게 실천하려 하지 마세요. 단 하루, 단 한 잔, 단 몇 분의 따뜻함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들은 오늘이 평생의 건강을 바꿀 가장 빠른 날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도전 하나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 회복 루틴을 시작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Day 1 7 챌린지 시작. 당신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